예로부터 대한민국은 예와 도를 숭상하는 민족이었으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무예가 바로 태권도이다.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인격 수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에게 태권도장은 체력 증진과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수많은 태권도장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태권도 장업은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닫은 태권도장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태권도장 역시 과거와 같은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황의 원인을 학령기 아동 인구수의 감소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진단하지만 태권도 장업 침체의 실체는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교육 서비스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 구조 약화라는 더욱 근본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학령기 아동 612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약 260만 명이었던 학령기 아동 인구는 2025년에는 약 23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태권도장 수련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마치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다는 속담처럼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는 태권도 장업에 거스를 수 없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현재 태권도 장업의 어려움을 단순히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라는 하나의 원인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실제로 태권도 장업계의 위기는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감지되어 왔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의 영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의 위기는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와 시장 경쟁, 심화라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는 태권도장이 학령기 아동들의 체력 단련 및 예절 교육을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으나 현재는 축구, 농구, 수영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클럽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코딩, 외국어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마치 돌 하나로 여러 마리 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학부모들은 자녀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해 여러 종류의 교육 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하며 이는 태권도장으로 향하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는 이러한 경쟁 심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 참여율 및 비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 사교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태권도장이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가 약화되고 다양한 경쟁 교육 서비스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경쟁 없는 시장은 죽은 시장이라는 경제학적 명언처럼 경쟁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과도한 경쟁은 개별 사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태권도장 간의 과도한 수강료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마치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은 결국 모든 태권도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태권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강생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낮은 수강료를 제시하는 태권도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도진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태권도장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도이자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태권도는 학교 체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으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치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속담처럼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태권도 장업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교육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태권도장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종류의 학원과 예체능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면서 태권도장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것이다. 특히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거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교육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서서히 태권도 장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명성을 날렸던 대형 태권도장들조차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수련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높아진 임대료, 인건비 부담, 경쟁 심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는 마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작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결국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태권도장들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 현대화, 적극적인 홍보 전략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전체적인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영학자 W. 차킴이 제시한 붉은 대야 이론처럼 태권도 장업은 과포화 상태에서 차별화 실패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14,987개 태권도 관련 단체 중 95.7%가 초등학생 위주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 모델을 고수하며 이는 시장 세분화 전략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준다. 미시경제학의 한계 수익 체감 법칙이 현장에서 발현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어린이 체육교육 시장에서 태권도장의 점유율은 41%에서 28%로 하락한 반면 종합스포츠클럽 33%, 발레학원 19%, 개인 트레이닝 센터 20% 등이 새 성장세를 기록하다. 최근 5년 이내의 통계 자료는 태권도 장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태권도장 수는 2019년 약 1만 2천여 개에서 2024년 현재 약 1만 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사이 약 2천여 개의 태권도장이 문을 닫았음을 의미하며 태권도 장업의 심각한 위기를 방증하는 수치이다. 또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태권도 참여율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아동 및 청소년의 주 1회 이상 태권도 참여율은 약 15%였으나 2023년에는 약 1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와 더불어 다양한 경쟁, 스포츠 및 교육 활동의 증가로 인해 태권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권도장의 평균 수입 감소 추세이다.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태권도장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024년 현재 약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련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수강료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태권도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태권도 장업의 침체는 단순히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 구조 약화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훌륭한 전통과 가치를 지닌 태권도라 할지라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태권도 장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기본 동작과 품새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 댄스, 영어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 리더십 함양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해 태권도의 가치와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역 사회 연계 활동 강화, 학부모와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태권도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셋째, 태권도장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향하고 공동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처럼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계 전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넷째,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태권도장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태권도 장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작은 지원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태권도 장업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장업의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부족과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태권도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변화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만 태권도 장업은 다시 한번 도약하여 대한민국 교육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